하이닉스 뭐 과매도 권역으로 설정하고 편입 설정 잡을 거고, 그 다음에 내일 뭐 제가 까먹더라도 하이닉스 PER, PBR 그 컨센서스 다시 한번 잘라서 넣는 걸로 그렇게 원고 작업하시는 분 기준 잡아 놓으시고, 추후에 이제 그 기준은 요 부분까지 같이 넣읍시다. 컨센서스 부분 그렇게 해서 증권사 컨센서스 여러 장이면 이제 뭐 나누어서 넣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컨센서스 뭐 가장 최근 거 한 장이면 되겠네요. 뭐 여러 장도 필요 없고. 그리고 요 부분도 같이 넣읍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PER, PBR 밴드 부분 좀 과도하게 너무 과하게 미끄러져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갖다 붙인다 해도 뭐 어떤 설명이든 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뭐 어떤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많이 벅찬 그런 상태가 되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늘 종목군들을 지금 이제 매매사인 문자분을 발송을 하면서 두 가지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 하나는 삼성전자 쪽의 기준도 일단은 과매도 권역, 그리고 이제 저가 기준에서 이제 뭐 0.5% 수준 돌리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가 이제 3% 정도 수준인데, 일단은 뭐 14만 9,800원입니다만 15만 원으로 발송을 할게요. 뭐 최저점의 기준은 아니다 할지라도 10% 비중입니다. 10%까지 비중을 줄여놨고, 그 이상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진 않아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일부 이제 수정을 해서 20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 범위는 좀 많이 과도한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 범위는 일단 그 이슈 범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글로벌 동종업체 대비 과매도, 뭐 얘만 미끄러질 이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미끄러질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일 수가 있나요? 엔비디아 멀쩡한데. 네? 엔비디아의 최우선순위에 납품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D램이라든가 랜드 프레이스라든가 전부 이제 그 3분기에 피카웃이다라는 해석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나머지 업체들의 흐름이 멀쩡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과하게 밀리다 보니 이제 뭐 여러 이유들이 더 힘을 받게 되긴 하는데, 일단은 요 기준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주요하게 넣는 부분은 포트폴리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변동성 엔드 스윙 편입 종목, 그 중에서 뭐 지금 거래가 제한적인 한국전력 다시 거래 실리면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아래의 종목 정리 후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위의 종목 정리 후 아래의 주력주 편입 설정,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주력주 기준에 이렇게 설정을 해서 발송할게요. 그렇게 해서 그
정리 종목은 지금 거래가 이제 둔화돼 있는 쪽. 한국전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젠 그리고 강원랜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KB금융 9만 원까지 일단 냅두고 요 세 종목 정리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설정을 잡아놔드리고 그리고 하이닉스 쪽에 매수 사인을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이제 과도한 상황의 흐름이 되고요. 그리고 저 기준에 하이닉스 부분 지금 잘라주세요. 뭐 알테오젠 작업도 하고 있겠지만은 제가 자를까요? 제가 잘라도 되고 어차피 또 내일 한 번 더 잘라야 되니까 일단은 뭐 서두르지 않고 기준을 잡을게요 그냥. 그래서 주력주 포트를 좀 압축을 하고요. 이제 종목군들별로 이제 뭐 낙폭 과대주가 됐든 과매도 권역의 종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또 압축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뭐 이런 기준들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매도 권역의 종목군들은 지금 이제 IT 쪽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 하이닉스 부분을 여러 가지 설정하지 않고 짧게 그냥 올려드릴게요. 짧게.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PBR이 좀 많이 위로 3배 이상으로 올라와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다시 2배 수준으로 PBR의 상당 부분이 계속 상향이 되죠. 이 상향이 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주당 자산 가치가 10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개선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당 자산 가치 부분이 예를 들어서 11만 원 뭐 이렇게 상향이 된 거예요. 일부라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11만 원 대비 이제 현재가의 PBR이 몇 배 수준이냐.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다시금 이제 지금 위치는 오늘까지 하면은 더 밑에 내려와 있겠죠. 실적은요 계속 개선돼 있는 거고 잠시 실적에 대해서 주춤거리는 전망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쪽에 JP 모건 스탠리 쪽에 좀 매도가 집중돼 있는 거고 나머지 쪽은 글쎄요 이제 지금 삼성전자 쪽에도 매도가 좀 있긴 한데 과도하다. 지금 보시면은 PBR이 무슨 뭐 PER이 4.87배인데 오늘 또 미끄러졌기 때문에 4.5배 말 같지도 않은 그 흐름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내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저점에서 이제 돌릴 때 기준에서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비중은 매번 이제 우리가 뭐 HD 현대 일렉을 놓고 볼 때도 똑같습니다. 비중을 뭐 확장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부분은 일단 첫 번째 기준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 두 번째 기준에 동종업체 기준을 놓고 보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가 되겠죠. 엔비디아.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의 종목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수 6,300번 지금 저도 지금 이게 머리가 깜빡깜빡하네. 0063을 누르고 앉아 있어요. 6,300번에 엔비디아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고점 대비 19%, 하이닉스 40% 독점적인 납품의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 상당 부분의 영업 마진의 상당 부분이 이제 이쪽에 집중되어져 있는 건데 뭘로 해석을 해줘야 될까요, 이걸? 유독 뭐 하이닉스만 무너져 내린다. 근데 이 한미반도체하고의 비교는 또 다릅니다. 한미반도체의 기준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성만을 이제 부각시킨 뭐 이게 30만 원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 광민정 애널이. 근데 뭐 업황에 따라서 이제 뭐 다시 밀려 내려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설정될 수는 있는데 그런 내용의 해석보다는 일단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흐름이다 보니 그래서 일단 수급 논리도 이제 놓고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과매도 권역인 것만큼은 뭐 확실하다. 이것이 컨센서스가 이제 조금씩 뭐 만약에라도 하향되는 기준, 또 뭐 여기다 이제 환율까지 갖다 붙이는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뭐 또 금리 부분까지도, 또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금리 충격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충격을 받았을 뿐인 거지, 금리 충격이 있다면은 바이오가 오늘 가지를 못하죠. 알테오젠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금리에 대한 해석은 비컷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일단 어제 이제 새벽에 올려드린 것처럼 비컷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노무라 쪽 같은 경우에는, 노무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해석이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급격한 금리 인하가 무조건적인 호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악재의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단어까지 다시 나오게 된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그 20일 날 이제 일본 쪽의 BOJ, 일본의 이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일본의 중앙은행이 이제 1% 수준까지 이제 올리겠다라는 코멘트는 했는데, 어차피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미국의 정책하고 이제 아우러져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기준이 미국 쪽의 입장에서 약달러로 이제 전환시키는 과정인데, 그전에 또 금리까지 인하를 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당연히 일본 쪽은 강엔으로 이제 가야 되죠. 달러의 약세 부분은 다른 통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떼는 부분이 있지만은 엔화의 직접적인 영향, 달러 인덱스 기준에서는 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기준 범위, 설정 범위의 흐름에 있어서는 일단 저점 대비해서 이제 돌리는 흐름 기준에서 설정 10%,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리가 50%, 40%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달 포트에서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할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하이닉스 납폭과대 쪽을 볼지 아니면 삼성전자 기준을 설정할지.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으로 여전히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비이성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과도하죠. 여기도 PER, PBR, 그 다음에 밴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좀 움직이는 폭의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중앙은행도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는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 달러의 약세, 엔화의 강세가 형성이 되죠. 엔화의 강세 속에서는 이제 모멘텀, 이제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의 주가에 큰 필수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그 모멘텀이 충분히 작용될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부분의 설정 범위, 편입 설정까지 같이 설정을 하고, 목표 주가는 조정을 일단은 할게요. 목표니까 조정을 해서 일단 8만 원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좀 많이 과도한, 삼성전자의 기준도 많이 과도한 설정 범위이기 때문에 비중을 만에 하나라도 조절을 한다라고 한다면 심사숙고해서 미리 기준을 잡고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도 이제 엔비디아발 여러 이슈들이 계속 겹쳐져 있는데, 엔비디아발 수주 이슈라든가 그런 부분을 마저 더 들여다보자. 과매도 권역, 펀더멘탈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상태, 뭐 이런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개장 초에 매매세를 드렸어요. 하이닉스 일단 전략 뭐 좀 간단한 기준이지만은 과도하다, 과매도 권역이다. 그렇게 해서 비중은 55에서 이제 10%까지 줄여놓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확장하지는 않고 재차 확장하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더 줄이지도 않고 지금은 이제 편입 기준으로 설정 범위를 잡는다.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은 일단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올리게 되는데 지금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중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삼성전자 부분도 좀 지금 뭐 많이 과한 흐름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다 그리고 얘도 15만 원으로 일단 넣어놓을게요. 문자 발송된. 그리고 현대차 기준이 그나마 이제 일부 되돌려놨는데 만약에 이제 현대차가 20일 기준의 일본 금리 인상 부분에 엔화 강세 부분 그것이 연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현대차의 슈팅 그러면 30만 원이 그냥 바로 형성이 되거든요. 뭐 내일 또 주초반까지 해서 주말에 계속 보도자료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 조금씩 멘탈이 흔들렸던 부분을 일단 현대차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삼성전자 그밖에 이제 주력주에서 좀 찾아 나가면 되겠죠. LG노텍도 너무 과도해요. 지금 애플의 주가 흐름이 멀쩡하단 말이에요. 뭐 애플이 뭐 무너진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전혀. 애플이 멀쩡한데 뭐 애플의 신규 아이폰 16에 대한 예약 판매가 부진했다 이런 내용이 글쎄요. 애플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7% 밀려 있는데 얘만 유독 월등하게 강한 거예요, 사실 전체 흐름에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도 이제 어차피 좀 다 올려드릴 텐데 현대 로템도 지금 뭐 53,200원까지 그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현대차도 아름아름 지금 오늘 기준에서 또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30만 원 수준에서 이제 뭐 지금 시장 지수가만 하면은 가만히 되는데 또 HD 현대일렉도 뭐 32만 원까지 빠르게 다 돌려놨고 좀 IT 쪽 반도체하고 이제 LG노텍이 버거운 거죠. 현대로템도 뭐 사상 최대치 55,800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아쉽긴 한데 또 KB금융도 아쉬운 거죠 사실. 전략 기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9만 원 근처에서는 현금화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공식 전략을 설정을 잡아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LG노텍과 묶어서 BH가 너무 지금 과하게 두들겨 맞아서 오늘 프로그램 쪽에 20만 주 매도가 있긴 한데 글쎄요. 그리고 알테오젠은 비중 제한적이신 분들은 편입하실 수 있어요. 그 오늘 33만 5천 원 신고가를 낼 때 기준의 거래가 일단 수반되어 있고 프로그램 쪽에 수급도 유입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고요. 실리콘2는 뭐 한 템포 더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일단 한 템포 더 보자. 한 템포 더 보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강원랜드 거래가 이제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시젠도 26,000원대였나요? 편입 기준이. 그래서 이쪽 좀 정리해 놓으면은 뭐 한국전력 그다음에 시젠 강원랜드도 이제 18,000원 초반이었으니까 그 정도 정리를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실리콘2 거래가 실리지 않는다면 정리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적절하게 5만 원 넘기면 차익 실현 정리 기준을 좀 설정을 해보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글쎄 이제 반도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정화를 잘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포트폴리오 그리고 시장 되돌려질 때 지수 되돌려지는 부분 2,570이에요 어차피 그 부분에 어차피 반도체 쪽에 시가총액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못 돌린다면 시장 지수는 뭐 3,000원 향해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돌릴 수 있느냐의 과정에서는 과도하잖아요. 과매도 권역이잖아. 응? 누가 반도체가 돌려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과매도 권역의 기준의 설정은 아무래도 누구?
글로벌 증시의 동종 업체들의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놓고 보면서 설정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차트 보면은 뭐 너무 과하죠 지금. 이런 흐름이 언제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전자의 저러한 음봉, 뭐 로그 차트로 본다 할지라도 저러한 월봉의 기준에 삼성전자의 저런 흐름이 없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까지 미끄러져 내려갈 기준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고 이게 로그 차트거든요. 퍼센테이지 저러한 그 하락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금은 2015년 이후에 가장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2017년, 2018년 사상 최대치 저 실적을 넘기려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부분까지 전부 감안했을 때 2017년도의 고점 부분까지도 훼손이 되는 지금 자사주익 소각 14%까지도 감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요거는 너무 과도하죠. 하이닉스의 이제 신고가를 내고 나서의 눌림인데 이쪽도 많이 과도합니다. 퍼센테이지 기준에 저렇게까지 밀렸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유동성 랠리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도 여전히 지금 NH 쪽의 HTS는 수급 범위가 지금 제대로 표시가 안 됩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은 그나마도 좀 돌려놓은 축의 흐름이 되고요. 여기도 로그 차트로 볼까요? 전부. HD 현대일렉은 뭐 고마운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는. 그다음에 LG노텍도 과도하고 LG노텍 같은 경우에 이제 어찌됐건 이번 고점 대비해서의 흐름이 27%인데 굉장히 과하기는 합니다만 또 전체 IT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제한적인 부분도 일부는 있죠. 그리고 현대로템 역시 이제 신고가 기준에 그다음에 알테오젠 신고가 그리고 BH 쪽의 흐름도 이제 너무 지금 과도하게 두들겨 맞은 폭이 되는데 요번 고점 대비해서 35% 정도입니다. 돌릴 때 흐름을 좀 가볍게 끌어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겠죠.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리콘2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래 재개되면 그때 기준에서 다시 보는 걸로. 그래서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 기준을 좀 같이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영상 부분은 하이닉스 쪽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놓고 올려드릴게요. 하이닉스의 기준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뭐 과도합니다. 마감 이후에 이제 전체 포트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랜드 그리고 시젠 거래가 이제 원체 둔화돼 있어서 좀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주길 바랬는데 뭐 이 정도 범위에서라고 한다면 IT에 급락가만 했을 때 좀 옮겨가더라도 크게 무리수가 있거나 문제가 될 위치는 아니다. 이쪽을 잘라내는 것도 어렵지만은 과매도 권역 쪽으로 압축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일단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